안녕하세요, 카통령 조디터입니다. 지난번에 현대차의 2023년 라인업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아차를 비롯해서 쉐보레, 쌍용까지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기아는 현대차와 달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대부분이에요. 먼저 기아는 경차가 두 종류나 있죠. 레이랑 모닝인데 기아의 또 다른 경차인 레이, 얘는 전기 파워트레인의 부활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레이 EV 모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옛날 버전의 이 레이 EV는 전기차 기술이 지금처럼 축적되기 이전에 나온 차라서 이게 최대 주행거리도 거의 100km 원저리 수준이었고 충전 속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거든요. 나중에는 부품 수급도 안 돼가지고 AS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제대로 완전 폭망한 케이스였는데, 어떻게 보면 기아차에 있어서 좀 흑역사였던 이 레이 EV가 올해 다시 제대로 각 잡고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그 플랫폼은 현대기아차의 현행 eGMP가 아닌 그 보그워너사에서 개발된 모듈형 플랫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전 레이 EV 모델과 비교하면 전격 출력이라던가 최대 주행거리 같은 스펙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살짝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기아를 먹여 살리고 있는 효자 차량들, 브랜드의 허리 쪽 핵심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K5, 소렌토, 카니발까지, 얘네들 모두 올해는 풀체인지 아니고 그냥 페이스리프트 선에서 그냥 끝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현대가 올해 코나랑 산타페라는 굵직한 SUV들 풀체인지 모델 출시하고, 또 소나타도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외관 디자인이 바뀌다 보니까 기아 역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페이스리프트를 빨리 하는 좀 그런 모양새죠. 근데 K5랑 소렌토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 모델들의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고 좀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그 사람들 반응이 실제 차량 판매고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감한 변화는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K5는 아직 자세한 정보가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소렌토는 좀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이제 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기역자로 꺾은 주간 주행 등이나 수직형으로 바뀌는 헤드램프 디자인의 레이아웃이 좀 대표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유튜브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보니까 의외로 좀 역반응의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디자인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더 이상 수정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신형 산타페가 출시되면 분명히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소렌토가 과연 소렌토가 이거를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산타페랑 마찬가지로 소렌토 역시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디젤 파워트레인을 아예 단종시킨다는 그런 루머도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니발 역시 비교적 변화의 폭이 큰 페이스리프트를 거칠 예정인데요. 그런데 카니발은 이 디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파워트레인인데요.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넣어달라고 아주 그냥 사정사정을 했던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드디어 카니발에도 나온다고 하죠. 아니 솔직히 그동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가장 필요한 모델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카니발이었잖아요. 지금 국민 아빠차, 국민 패밀리카 타이틀로 이 미니밴 시장을 가지고 그냥 꽉 잡고 독식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만큼 분명히 유류비 측면도 되게 중요한 차량인데, 정작 기존 카니발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이랑 3.5L 가솔린이라는 연비 측면에서 완전 개박살난 좀 그런 차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카니발에 투입될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소식이 그렇게 좀 반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이 기존의 1.6L 터보가 아니라 2.5L 자연흡기라는 훨씬 더 큰 배기량이 적용될 거라는 예측도 지금 돌고 있어요. 이쯤 되면 아마 그 신도시 아버님들 특히 그분들이 올해 좀 존버하다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스타트 땅 치면 아주 그냥 벌떼처럼 막 계약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올해는 이 카니발의 수요가 아마 여기로 대거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 완전 신차가 하나 새롭게 출시되는데요. 바로 EV9입니다. EV6에 이어서 출시되는 기아의 새로운 준대형 세그먼트인 전기 SUV인데요. 모하비가 6기통 디젤 엔진에 프레임 바디를 갖추고 오프로드까지 뛸 수 있는 그야말로 상남자의 준대형 내연기관 SUV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정확히 여기에 반대급부를 갖는 차량이 바로 이 EV9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현재 예측되는 수치로는 일단 전장만 5m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차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EV9은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수준의 기술이 적용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참고로 자율주행 레벨은 그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이게 6단계로 갈수록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 현대기아 차들의 자율주행 레벨이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정도에 있는데, EV9이 최초로 그 3단계 레벨 차량에 진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완충했을 때 최대 주행거리도 500km를 넘는 수준이 된다고 하니까 향후 이 EV9이 기아의 플래그십 포지션으로 자리를 좀 단단하게 굳히지 않을까 싶네요. 쌍용도 신차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U100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된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이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토레스 전기차부터 이제 쌍용이 아니고 KG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브랜드가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 토레스 전기차는 그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기업인 그 비아디와 협업으로 개발되는 모델이에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쌍용이 겪은 그 회사 사정을 생각하면 그 독자적인 기술로 전기차를 뚝딱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배터리도 비아디 제품이 들어가고요. 현재 토레스 전기차에도 EV9처럼 자율주행 레벨 3단계
1단계 수준의 기술이 탑재된다는 그런 예상들이 돌고 있는데 과연? 진짜로? 이거 좀 살짝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맛이 있네요. 디자인은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 그 전기 차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디테일 정도만 바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레스와 함께 또 기대되는 차, 바로 과거 코란도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KR10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차는 2023년 출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토레스 전기차도 빨리 나와야 진짜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KR10은 넉넉히 좀 내년을 기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쉐보레 역시 오래간만에 신차를 출시합니다. 초창기 소형 SUV 시장을 개척했던 바로 그 차, 트랙스의 후속 모델이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시커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차량인데 북미 쪽에서는 이미 그 트랙스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게 팔던 모델이다 보니까 이 세대 모델도 북미랑 한국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출시가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신형 트랙스는 정말 그 GM의 전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포지션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미 같은 쉐보레 브랜드 안에서 국내 판매 중인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과거 1세대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를 동시대에 판매했던 시점도 있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때는 누가 봐도 트랙스는 진짜 소형 SUV였고 트레일블레이저는 거의 준중형에 가까운 SUV라서 뭐 실내 공간이라던가 파워트레인, 사이즈, 편의 장비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확실히 급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트랙스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단 외관 사이즈만 보면 상위차급인 그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큰 걸로 알려진 상태예요. 물론 XM3처럼 외장 사이즈가 커도 실내가 좁은 뭐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실제 차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그 손뿔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것만 보면 약간 하극상 스멜이 나죠. 물론 파워트레인이나 구동계통은 좀 급 차이를 딱 구분짓고는 있어요. 트레일블레이저가 1.35L 3기통 터보에 156마력이고 트랙스에 들어가는 엔진은 1.2L 3기통 터보에 6단 변속기 넣고 139마력인데 물론 이 수치만 보면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출시할 트랙스는 4륜9등 모델을 좀 일절 제외한다고 하고 변속기도 6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9단 변속기에 4륜까지 넣을 수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와 좀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17마력의 차이, 뭐 변속기랑 4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소형 SUV가 어떤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판매하는 차량인가, 뭐 이거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 차급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일상주행 수준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뭐 엔트리급으로 첫 차 정도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타겟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판매 간섭이 분명히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진짜 만약에 가격이 북미처럼 그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트랙스가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트랙스가 엄청 팔리고 트레일블레이저가 순식간에 좀 쪽박을 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부터 GM이 좀 한국에 차를 판매하는 이런 상품 전략이 진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의문이 남아요. 근데 뭐 알아서들 뭐 잘 하시겠지 뭐.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은 기아 그리고 쌍용이랑 쉐보레의 신차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됐거나 유익하게 보셨다면 아무쪼록 2023년 새해에도 저희 카톡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올해도 아주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영상 만드는 도비가 되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톡형 에디터 조영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